톰 크루즈의 탑건 매버릭이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엄청난 흥행을 했던 블록버스터 탑건 1편의 25년 만의 속편입니다. 올해 주최되었던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프랑스 공군들의 에어쇼까지 동반한 시사를 했었고요. 주인공인 톰 크루즈는 그동안의 영화적 업적과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탑건 매버릭은 조셉 코신스키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신 영화인데요. 고백을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코신스키 감독님의 영화를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탑건 매버릭은 감독님의 이름보다는 톰 크루즈라는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돋보이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톰 크루즈는 이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탑건 매버릭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편보다 좋았는데요. 김동훈 평론가님이 언급하신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표현에 적극 동의하는 거예요. 특히 팔굽혀펴기 내기를 하면서 진행되는 훈련 시퀀스와 마지막 적의 기지로 침투하는 미션 시퀀스는 말 그대로 체험의 영화임을 느끼게 해주면서 압도적인 감흥을 주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웰메이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극장에서 관람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었지 라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화려한 볼거리뿐만이 아니라 이야기, 연기, 형식 등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군더더기 없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건 매버릭을 걸작이라고 칭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개인적으로 약간의 찝찝함이 남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영화가 취하는 어떤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톰 크루즈의 매버릭 대 발킬머의 아이스맨 간의 최종 승자에 대한 이야기, 과거 대 현재, 아버지 대 아들, F-14 전투기의 상징, 적은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 마지막으로 너무도 미국적인 영화의 면면에 대한 이야기까지 탑건 매버릭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With all due respect, sir, I'm not a teacher. Just want to manage expectations. 탑건 1편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탑건 매버릭 곳곳에 놓인 감동 포인트를 발견하셨을 텐데요. 아마도 그중 가장 거대했던 것은 노쇠한 아이스맨의 등장일 것입니다. 실제 후드암 투병 중인 배우 발 킬머가 영화 속에서도 후드 쪽에 문제가 있어 육성을 내기 힘든 설정으로 출연했죠. 그런 이유로 두 전우는 육성과 채팅을 이용해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의 끝자락에 힘겹게 목소리를 내는 아이스맨은 나지막히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중 누가 더 최고의 조종사지? 매버릭은 좋은 분위기 망치지 말자 라고 답하며 아이스맨의 농을 받아내죠. 이 장면은 유머와 감동을 동반한 장르적인 장면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이스맨의 저 질문을 각 잡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탑건 매버릭은 매버릭의 가치와 아이스맨의 가치가 융합하는 영화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와 현재라는 테마를 경유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과거와 현재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영화다. 우선 매버릭이라는 인물 개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매버릭은 구스가 자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죄책감으로 점철된 과거가 있는 인물이죠. 동시에 그는 구스의 아들 루스터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현재의 난제가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내적 세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는 언제나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영화에서 매버릭이 화면의 앞을 향해 달려오는 듯한 장면들이 인상 깊더라고요. 영화 초반 초음속 전투기의 속도를 마하 10까지 올릴 때, 오토바이를 타고 매버릭이 탑건의 활주로를 달릴 때, 카메라가 정면으로 그를 잡음으로써 매버릭이 화면의 앞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장면들이 과거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앞이라는 현재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은 감흥을 주더라고요. 과거와 현재의 문제는 매버릭의 외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매버릭과 루스터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도식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버릭이 과거라면 루스터는 현재다. 우선 외연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구시대의 전설과 새시대의 에이스라는 조종사 구도에서 그렇죠. 또한 영화에서 이들은 부자 관계로 엮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소 선명하죠. 루스터의 아버지 구스의 빈자리를 구스의 가장 친한 동료인 매버릭이 채우고 있으니까요. 영화는 형식으로도 이들을 부자관계의 구도로 축조하고 있는데요. 작정 중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루스터는 이렇게 읊조립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대사 직후 매버릭의 대사가 이어지죠. 루스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루스터가 아버지에게 한 질문에 대해 매버릭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화는 편집으로 둘 사이를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묶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다시 매버릭과 아이스맨의 가치관이라는 테마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두 인물은 매버릭이 내포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 간의 딜레마에 대해 비슷한 듯 다른, 그러니까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사람의 견해가 대척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매버릭의 가치가 아이스맨의 가치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맨은 매버릭에게 이렇게 말하죠. 과거는 잊어야 해. 아마도 이것은 과거의 죄책감을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조언일 것입니다. 루스터와의 화해를 이룩하라는 기원의 표현이겠죠. 이 대사 직후 아이스맨이 유명을 달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를 잊으라는 그의 말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무게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스맨의 전원을 매버릭은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자기만의, 그러니까 매버릭스러움을 더해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즉 과거를 완전히 훌훌 털어버린다기보다는 잊어야 할 과거는 잊으면서 동시에 보존해야 될 과거는 보존해 나가는 방식. 영화에서는 세 가지 정도 매버릭의 과거의 가치를 고수하는 면면이 묘사되는데요. 먼저 매버릭의 행동파적인 면모들. 영화의 도입부에서 매버릭은 다소 무대포식으로 초음속 전투기를 타고 마10이라는 속도를 증명해냅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요.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서 조종사에게 투입되는 군비 삭감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버릭은 무인 전투기라는 미래의 산물과의 대결을 위해 몸소 현장에 뛰어드는 다소 재래식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초음속 전투기가 이륙하는 방향이 그것을 저지하려는 제독과 마주보는 것으로 그려지는 멋진 장면도 있었고요. 이후에 제독은 매버릭에게 운이 좋다면서 탑건으로 가라고 할 때 이렇게 덧붙입니다. 어차피 나중엔 자네들의 설 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에 대해 매버릭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죠 라고 답합니다. 미래의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현재는 과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통해 매버릭은 과거의 가치를 지켜나가려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매버릭이 매버릭스러움으로 상황을 돌파하는 장면은 후에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강사 자리를 박탈당했을 때 그는 자신의 작전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시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증명해냅니다. 매버릭이 이러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전날 페니가 매버릭에게 당신만의 방법을 찾아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매버릭의 방법이란 결국 매버릭이 지금까지 살면서 해오던 과거의 그것이겠죠. 실제로 매버릭은 진급하지 않고 대령이라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머물고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가치를 보존하는 매버릭의 면면에 대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측면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루스터와 함께 적의 기지로부터 탈출하는 시퀀스. 그들은 골동품이라고 일컬어지는 F-14를 타고 탈출하죠. 이 F-14는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탑건 1편에서 사용하던 전투기였으니까 25년 전 과거의 전투기인 것이죠. 또한 당시 구스의 자리였던 매버릭의 뒷자리에 구스의 아들 루스터가 타게 되었으니 이 장면은 과거를 다시 재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망하는 사람 없이 적을 처단하고 무사히 복귀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의 유산과 과거의 상황을 소환해서 현재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매버릭의 여러 면면들은 아이스맨이 전한 과거는 잊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대한 완전한 망각이 아닌 필요한 가치는 끌고 나가는 방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스맨의 가치에 살을 붙여 재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묻고 떠블로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스맨의 가치가 매버릭의 가치의 부분 집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의 최종 대결은 매버릭의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 승패를 가르는 것은 조금 유치한 것 같고요. 승부라는 표현보다는 화합과 절충이라는 용어가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You think up there you're dead. Believe me. My dad believed in you. I'm not gonna make the same mistake. 영상의 도입 후에 언급드렸듯 저는 탑건 매버릭이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찝찝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싶은데요. 그 이유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탑건 매버릭은 너무 미국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영화로 보이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대원들의 면면. 매버릭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들으면서 작전 화면을 통해 임무에 투입될 후보 대원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들은 인종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원들이 페니의 비치바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도 아시아계 동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속속 도착하는구만 이라는 대사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 아시아계 대원들은 단 한 장면에서도 목격할 수가 없죠. 그들에겐 대사도 부여되지 않고요. 리액션 쇼트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실상 영화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조금 삐딱하게 바라보면요. 아카데미의 작품상 후보 조건에 부합하려는 목적으로 구색만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은 미국 파일럿들을 중심에 놓기 위해 다른 인종의 파일럿들은 도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것이 어느 국가인지 어느 집단인지를 명확히 대사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마도 괜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겠죠. 심지어 전투 장면에서 상대의 얼굴을 헬멧 속에 꽁꽁 감춤으로써 추측도 전혀 불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설정들이 있죠. 우선 사이클론 제독은 그들이 타격하려는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 자체가 나토 협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적은 우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겠죠. 다음은 저의 비약인데요. 적의 기지가 왠지 눈 덮인 시베리아 느낌을 주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이 누구인지를 특정 지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적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우방 국가는 나토 회원국 1번 순위인 미국일 것입니다. 즉 영화는 다분히 미국 입장에서의 적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미국 중심주의의 면면들이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 영화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정도인가?
결론적으로 저는 탑건 매버릭이 선을 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종료되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어떤 배역을 맡았는지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요즘 영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그 시절, 그러니까 탑건 1편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탑건 매버릭은 그 시절 탑건의 노스텔지어를 소환하는 영화이구나. 매버릭이 과거의 장점을 보존하는 방식을 취했듯 영화 자체도 과거 탑건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문제, 인종 형평성의 문제 등등이 지금보다는 덜 예민했던 그 시절의 환경까지도 끌고 오는 것이 이 영화의 미학과 결부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이죠. 물론 제가 너무 커버를 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탑건 1편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입대율이 높아졌다라는 농담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미국민들을 뜨겁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이 시리즈에 강력하게 어려있다는 방증이겠죠. 저에게 탑건 매버릭은 그 힘을 다시 한번 끌고 와서 더 크게 폭발시키려는 영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화의 일정 부분의 태도들도 97년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아무튼 영화가 종료되고 묘하긴 했습니다. 내가 왜 미군이 미국의 적을 처단하는 영화를 보면서 함께 뜨거워지고 벅차오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영화다. 할리우드 영화가 작정하고 만들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탑건 매버릭에 대한 제 별점은 별 5개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이 미국의 적을 처단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뜨거워지고 벅차오르게 만드는 무섭고 찝찝한 걸작. 지금까지 탑건 매버릭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 웃는 거 봤어? 아, 미안합니다.